우리 주변에 정말 너무나도 당연하게 있어서 사실 특별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물질 있죠? 바로 물입니다. 그런데요, 이 평범해 보이는 액체가 사실은 생명 그 자체를 가능하게 만드는 세상에서 가장 비범한 물질이라고 한다면 어떠세요? 아니, 대체 뭐가 이 단순해 보이는 분자를 우리가 아는 모든 생명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만드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물이 가진 그 엄청난 능력의 비밀은요, 놀랍게도 아주 단순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물 분자의 모양. 네, 바로 그 모양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물 분자는 이렇게 일직선이 아니에요. 두 개의 수소 원자가 산소 원자에 딱 붙어 있는데 이게 정확히 104.5도 각도로 굽어 있습니다. 바로 이 미세한 굽음, 이게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아니, 이 구분 구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바로 전기 음성도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산소 원자가 수소 원자보다 전자를 훨씬 더 세게 이기적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거든요. 일종의 줄다리기 같은 거죠. 그 결과 전자가 산소 쪽으로 확 쏠리면서 산소 쪽은 살짝 마이너스 전하를, 반대로 전자를 빼앗긴 수소 쪽은 살짝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분자 안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나뉘어 있는 상태, 이걸 전문 용어로 쌍극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물 분자 하나하나가 마치 V자 모양의 아주 작은 꼬마 자석 같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이 꼬마 자석들이 모여 있을 때 만약 주변에 전기장을 걸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쪽은 마이너스 극을 향해, 마이너스 쪽은 플러스 극을 향해 착착착 일제히 정렬하는 거죠. 이게 바로 물이 가진 극성의 힘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물 분자 하나의 특징을 봤어요. 그럼 이제 이 작은 자석 같은 분자들이 수조개, 수십 조개가 모이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개별 분자의 세계를 넘어서 이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거대한 소셜 네트워크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작은 꼬마 자석들이 셀 수 없이 많이 모여서 서로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바로 여기서부터 물의 진짜 초능력이 시작됩니다. 핵심 연결고리죠. 정답은 바로 수소 결합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한 물 분자의 플러스 쪽 수소가 바로 옆에 있는 다른 물 분자의 마이너스 쪽 산소에 자석처럼 착 하고 달라붙는 거예요. 이 그림처럼요. 이렇게 물 분자 하나가 주변에 있는 다른 물 분자 최대 4개와 손을 잡으면서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연결망,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수소 결합 하나하나의 힘은 분자 자체를 이루는 단단한 공유 결합에 비하면 훨씬 약해요. 쉽게 끊어질 수 있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이 약한 결합들이 수없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모였을 때 나오는 집단적인 힘입니다. 실 한 가닥은 툭 끊어지지만 수천 가닥이 모여 튼튼한 밧줄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자, 바로 이 집단적인 힘이 지금부터 우리가 보게 될 물의 모든 놀라운 특성을 만들어내는 주역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강력한 수소 결합 네트워크가 물에게 어떤 기가 막힌 초능력들을 선물하는지 그 결과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물의 첫 번째 초능력, 바로 온도 조절 능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온도가 잘 변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뜻이에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거 정말 말이 안 됩니다. 물은 분자량이 18밖에 안 돼서 여기 있는 다른 분자들보다 훨씬 가볍거든요. 그런데 녹는 점이랑 끓는 점을 보세요. 압도적으로 높죠. 예를 들어 물보다 2배나 무거운 황화수소는 영하 60도에서 벌써 끓어서 기체가 되어버려요. 근데 물은 100도까지 버티는 거죠. 대체 왜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걸까요? 네, 이제 짐작하시겠죠? 바로 그 끈끈한 수소결합 네트워크 때문입니다. 물의 온도를 높인다는 건 물 분자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분자들끼리 서로 꽉 잡고 있는 이 수소 결합이라는 손을 먼저 끊어내야 합니다. 근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 이 네트워크를 끊는데 엄청난 열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이 성질 덕분에 물은 엄청난 양의 열을 저장할 수 있고 우리 몸의 체온을 36.5도로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온도를 낮춰서 물이 올 때는 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보통 물질은 고체가 되면 부피가 줄어들고 빽빽해지는데 물은 정반대입니다. 수소 결합이 분자들을 오히려 팔을 쭉 뻗게 만들어서 이렇게 공간이 숭숭 뚫린 육각형의 결정 구조로 딱 고정시켜 버려요. 그래서 얼음은 액체 상태의 물보다 밀도가 낮아지고 가벼워져서 물 위에 둥둥 뜨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덕분에 겨울에 강이나 호수가 표면부터 얼어서 단열재 역할을 해주니까 그 아래 물속 생물들이 혹독한 겨울을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생명의 설계도라고 할 만하죠? 모래 온도 조절 능력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어쩌면 이보다 더 중요한 생명에게 있어서는 정말 필수적인 초능력이 또 있습니다. 바로 뭐든지 녹여버리는 만능 용매로서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아는 소금, 염화 나트륨이 물에 녹는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물에 들어간 소금은 플러스 이온인 나트륨과 마이너스 이온인 염소로 나뉘는데요. 이때 우리의 꼬마 자석, 물 분자들이 출동합니다. 마이너스 성질을 띠는 산소 쪽이 플러스 이온인 나트륨을 쫙 둘러싸고 플러스 성질을 띠는 수소 쪽이 마이너스 이온인 염소를 완벽하게 포위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온들을 완전히 고립시켜서 떼어놓으니까 소금이 우리 눈에 녹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게 다 물의 극성 덕분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물은 자기처럼 극성이 있는, 즉 전기를 띠는 물질, 이걸 친수성, 물이랑 친하다고 하죠. 이런 물질들은 아주 잘 녹여요. 반면에 기름처럼 극성이 없는 소수성 물질, 즉 물을 싫어하는 애들이랑은 절대로 섞이지 않습니다. 물과 기름이죠, 말 그대로.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 섞이지 못하는 성질이 생명 현상에서는 어쩌면 녹이는 성질보다 더 중요해되는 거예요. 물은 기름 같은 소수성 분자들을 만나면 그냥 나 너랑 안 놀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밀어내서 자기들끼리 뭉치게 만들어버려요. 이 현상을 소수성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 힘 덕분에 우리 몸속의 단백질들이 복잡하고 정확한 3차원 모양으로 접힐 수 있는 거고요. 또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감싸고 있는 세포막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조각들을 모두 모아서 큰 그림을 한번 완성해 봅시다. 도대체 어떻게 이 모든 특성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생명이라는 위대한 화학 반응을 위한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내는지 말이죠. 이야기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됐죠. 첫째, 104.5도의 구분 구조. 이것 때문에 극성이 생겼습니다. 둘째, 이 극성 덕분에 물 분자들은 수소 결합이라는 거대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었죠. 셋째, 이 강력한 네트워크는 물에게 온도를 안정시키고 또 많은 물질을 녹이는 독특한 특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바로 이 특성들 덕분에 생명의 복잡한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안정적이면서도 역동적인 환경, 즉 생명의 매트릭스가 탄생한 것입니다. 정말 완벽한 설계도 같지 않나요? 그리고 이 생명의 매트릭스는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우리 몸속에서 맹렬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의 세포가 빵땅한 형태를 유지하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아주 기본적인 삼투 현상만 봐도 이게 전부 물의 이런 독특한 특성들 덕분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정말 생각할수록 경이롭지 않나요? 아주 작은 분자 하나에 그저 살짝 굽어있는 구조 하나에서부터 생명 전체의 거대한 건축이 시작되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토록 독특하고 완벽한 물의 특성들을 생각해보면 과연 우주 저 너머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는 복잡한 생명체가 이 물 없이 탄생하고 진화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